하마스의 공격은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컸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48년 건국 이래 하루 사이에 단일 공격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본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자지라 쪽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의 사망자들은 한 800명 이상 정도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는 한 2000명 정도로 일단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하고 공군력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대규모 공습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마스가 얻는 이득이 과연 뭐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특히 하마스처럼 가자 지구라는 특정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집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단이 그냥 심심해서 로켓탄을 날리고 그냥 복수심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더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보통 두 가지 정도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긴급한 관계로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잘 보시는 것처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쟁이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등등을 섞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이제 지난 10월 7일이었죠. 10월 7일 날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하마스가 주도를 해서 팔레스타인 여러 무장 단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습격을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날짜가 상당히 사실 공교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욤 키루프 이제 공격이 옛날 이제 6.1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던 그 전쟁 때 이후 이제 50년 그리고 플러스 하루 만에 이제 공격이 이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번째 공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대규모 공격이었죠. 그래서 하마스는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알 악사 홍수 작전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 악사라는 이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에 있는 이제 모스크를 가리키는 이제 이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제 3대 이슬람에서도 이제 성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은 이제 시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에 이제 대규모 로켓을 동원한 이제 공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되는 로켓을 저지하기 위한 이제 아이언돔 방공망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방공 능력을 초과하는 미사일이 쏟아지면 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대량의 이제 미사일 하마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분 사이에 이제 5,000발 이상의 이제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제 한 6시간에 걸쳐서 한 2,500발 정도가 발사됐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뭐가 됐던지 간에 이스라엘이 보유했던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포화 공격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로켓이 발사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이 로켓의 무차별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오전 7시 40분,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된 이후에 약 1시간 정도 이후에 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방어벽에 대한 이제 폭약을 설치를 해서 폭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SUV에 탑승한 이제 대규모 테크니컬 부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진입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자동차, 그 다음에 오토바이 등등 이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됐고요. 이때 이제 패러글라이딩, 모터 패러글라이딩이죠. 정확히 말하면 뒤에 모터를 부착한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이지만 어느 정도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을 동원해서 공중 강습도 이제 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테러 집단의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규군이 하는 잘 조직화된 특수작전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공중 강습들이 이제 주변 정착촌 그리고 행사장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지역에 그 뮤직 페스티벌이 이제 열려서 대규모의 이제 민간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공격이 이제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납치돼서 가자지구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시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무장 세력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 시설에 대한 이제 공격과 침투를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군을 이제 몰아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탱크에 대한 이제 드론을 이용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탱크와
그리고 각종 장갑 차량들이 이제 노획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어력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노획되거나 포획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드론 공격으로 상당히 쉽게 이제 무력화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였죠.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이제 이 메르카바 전차를 이제 노획한 가자지구의 이제 하마스 전사들이 이제 환호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무장 세력들이 주변의 이스라엘 마을들을 이제 점거하고 사람들을 사살하고 인질을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됐던 것이죠. 혹시나 관심 있으셔서 찾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학살이나 납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SNS에 이제 올라와서 전 세계를 사실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기분이 그렇죠.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참 21세기 2023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참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 놀라는 그러한 상황들이 10월 7일 그리고 10월 8일에 걸쳐서 이제 계속 벌어졌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의 이제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1년 전이었나요? 가자 지구 특집 몇 편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이렇게 있는데 가자 지구는 정말 작은 지역이죠. 요 작은 지역에서 이제 이러한 대대적인 공습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는 북부 지역, 즉 여기 골란 고원 인접한 이 레바논 남부 지역과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접경 지역에서 이번에는 이제 레바논 무장 단체인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제 박격포 공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반격을 가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잘 조합된 공격이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이러한 하마스의 공격은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컸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48년 건국 이래 하루 사이에 단일 공격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본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피해와 이제 납치됐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침탈당했던 지역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계속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알자지라 쪽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의 이제 희생은 사망자들은 한 800명 이상 정도로 이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는 한 2,000명 정도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이제 인명피해를 이제 입은 상황이죠.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과거 2001년 9.11에 당했던 그러한 피해 상황과 거의 유사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당연히 가해진 것이었죠. 인명 피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어떻게 가해진 대규모 공격으로 이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하고 공군력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제 대규모 공습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난 10월 7일, 그다음에 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10월 10일 약 72시간이 이제 경과를 했는데 쉴 새 없이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제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보통은 이제 공군이 나서서 공습을 가하는 정도로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육군이 이제 나서서 실제로 하마스 무장 반군에 의해서 이제 점거됐던 지역들을 탈환하는 작업들을 일단은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현재 예비군 한 40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동원을 해서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할 의지를 지금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규모도 꽤 크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예비군들을 효과적으로 잘 동원을 해서 전시에 이제 대규모 병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원된 40만 명 규모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최대 규모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투는 이제 뭐 반군에 대한 대테러 전쟁 또는 이제 뭐 대게릴라전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전면전, 국가 단위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제 가자지구 주변에 집결과 여러 가지 이제 무기 배분, 재편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조만간 아마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10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10월 11일 정도 사이에 아마 진입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9.11에 해당되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기습에 대한 보복,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권리에 대해서 뭐 다들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 참에 가자 지구를 이제 쓸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라는 이제 전의를 이제 불태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사항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본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잘 아시는 사항일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느꼈던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아이언돔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냐라는 질문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대공 방어 체계가 완벽한 AT 필드처럼 이제 적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적들이 미사일을 난사를 해도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내서 다 요격을 해서 그 안에서는 무사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쉴드를 쳐주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제가 이번에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이언돔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적들이 발사하는 박격포, 대규모 박격포 또는 로켓탄,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트리엇,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 그다음에 고고도에 날라오는 탄도탄이라든지 적 항공기를 격추한다면, 아이언돔은 이제 하마스가 발사하는 저가의 저속의 그런 이제 저렴한 무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체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공 무기 체계들의 가장 공통된 약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대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면, 즉 방어 능력을 초과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전쟁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항상 쓰는 방법이에요. 방어자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격을 한꺼번에 하면 상대방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가미가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러한 포화 공격, 즉 세츄레이션 이제 그 어택이죠. 상대방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대규모 로켓 공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언돔 그리고 슬링샷 이러한 이제 저고도 방어 체제의 어떤 방어 능력의 한계를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 즉 2021년에도 대규모 이제 로켓 공격이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이 대규모 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이것들을 대부분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방어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미사일을 채우느라고 미국과 긴급한 원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하마스는 이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했던 거죠. 즉 우리가 이 정도를 한꺼번에 집중해서 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잘 파악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자기들 말로는, 하마스 이야기로는 5,000발, 그 다음에 뭐 주변 관찰 이야기로는 한 2,500발 정도 되는데, 막대한 양의 로켓을 한꺼번에 이제 집중을 해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교란하기 위해서 로켓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미끼용 탄두가 실리지 않은 로켓포,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섞어가지고 공습을 이제 가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북한이 전면전 때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공격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제 패턴이라는 거죠. 일단 상대방이 우리한테 로켓이나 미사일을 날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요격 확률을 높이려면 한 발당 우리는 두 발의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초반에 더미들이 실제로는 탄두가 실려 있지 않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요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되면, 진짜로 그 다음에 무서운 탄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이언돔으로 반격을 하고 상당수, 어떻게 보면은 뭐 한 80% 이상은 격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원체 많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이제 입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아이언돔은 왜 뚫렸나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이언돔의 방어 능력을 초과할 만큼 많은 로켓과 그 다음에 더미를 효과적으로 섞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냐라는 이제 궁금증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 능력에 대해서는 모사드로 대표되는 정보 능력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그리고 세밀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수많은 첩보전이 벌어지고 그 첩보전들을 또 커버하기 위한 2중, 3중 스파이들이 이제 난무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군은 그동안의 이제 경험에 대한 이제 맹신, 과신에 좀 빠져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즉 이제 하마스가 2021년에 로켓 공격을 이제 정점으로 이제 대규모 공격을 가할 의사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에 이제 하마스가 대규모 이제 공습을 가했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이제 포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가했었죠. 그 당시 이제 한 11일 정도 이제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의 어떤 그런 무력 도발에 대한 상당히 이제 반발 분위기가 이제 많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가 자기의 지지 기반인 가자 지구의 시민들, 여기 뭐 가자 지구도 이제 보면은 인구가 한 23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사와 반해서 무모한 공격을 가했을 때는 정치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정보라는 거는, 첩보라는 것들은 항상 결과론인 것 같아요.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보전, 첩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그래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징후,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 이런 것들은 수차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수많은 경고와 정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의례적인 매번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매번 그러한 경보가 있을 때마다 비상을 걸고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그 나라, 그 사회가 이제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는 가자 지구에서 하루에 이제 이스라엘의 검문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자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요 수입원 중에 이제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판단했을 때 하마스라는 집단이 이제 무장 집단이고 계속적으로 군사적 시위를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가자 지구의 안정, 그리고 이걸 통한 지지 기반의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좀 모으는 단계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마스 얘네들은 이제 입만 떠드는 거지 실제로 과거와 같은 어떤 무모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던 것이죠.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군이 정말 몰랐나 라는 어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는 집단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오만하고 낮춰보는 그러한 우리 뭐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적 필패라고 그러죠. 적을 낮춰보면 항상 반드시 진다라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군은 언제든지 무력으로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마스를 눌러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가자지구라는 저 골치 아픈 지역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은 그냥 묻어놓고 싶어하는 그러한 또 외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번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군은 정말 몰랐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교만함이 어떻게 보면 정보원, 그 다음에 신호정보 등등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다 무시하고 오판을 내리게 된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이 하마스라는 집단이 한꺼번에 이 수천 발의 로켓을 날릴 만큼의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가 어마어마한 군사 집단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번 공격은 이제 하마스 플러스 가자 지구의 다른 무장 집단이 이제 합동으로 협력을 해서 공격을 한 그러한 사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자 지구라는 곳은 뭐 면적 한 3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이제 그전 지역에 인구 230만이 정말 빠글빠글 모여 있는 이제 이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 라고 그러면 하마스예요. 즉 하마스라는 집단은 무장 반군 이제 테러 집단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통치 집단이기도 한 그런 이제 기묘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마스 이렇게 쉽게 이제 부르는데, 그 하마스에서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집단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알 카삼이라고 부르는 이제 여단인데 한 15,000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이제 규모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군사훈련 받고 우리 같이 이제 상비군으로 이제 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실제로 한 15,000명 정도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3,4,000명 정도는 이제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자지구라는 곳은 이 장벽으로 똘똘 가로막혀가지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랑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정파들이 존재를 합니다. 즉 하마스라는 하나의 집단만 가자지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이제 집단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면은 성격이 하마스보다 좀 온건한 세력도 있고 하마스보다 더 훨씬 극렬한 세력도 있고 다양한 정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파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PJI라고 부르는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이번에 하마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슬라믹 지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력은 좀 작아서 한 8,000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이제 되고 있는데, 양쪽 모두 하마스나 이 이슬라믹 지하드 모두 양쪽 모두 이제 이란 그리고 시리아를 통해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이나 정보 제공 이런 후원들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와 그 다음에 이슬라믹 지하드 둘 중에서 누가 더 극렬하냐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슬라믹 지하드가 더 이제 경직돼 있고 더 강경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자 지구 안에는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슬라믹 지하드 이외에도 이제 많은 군사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이걸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7개 정도의 이제 무장 조직들이 가자 지구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작은 집단들은 정말 수십 명 차원이고 주로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제 그러한 집단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다양한 군사 집단들이 있고 이들 집단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고 어떨 때는 협력하고 어떨 때는 대립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이슬람의 군대라고 이제 번역되는 이제 타이틀을 가진 무장 집단도 있는데,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하마스마저도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내부에서 투닥거리고 있는 이러한 집단도 있습니다. 즉 하마스가 너무 무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이번 공격은 이제 하마스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라믹 지하드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무장 집단들이 오래간만에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 공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마스 플러스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다른 무장 집단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공격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슬라믹 지하드, 그리고 이제 이란, 이 관계는 상당히 이제 오묘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란은 이제 시아파 이제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줘, 이게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매번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종파 간의 어떤 갈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년쯤 전이죠. 2011년에 시리아 지원을 둘러싸고 이란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의견 다툼이 있었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알라위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파의 어떻게 반개쯤 되는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러한 종파인데 비해서 하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이란과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죠. 당시에 이란은 이제 하마스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각종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확실하게 끊으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줬고, 이때 이제 그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간택을 받아서 하마스와 경쟁 상대로 선택을 받은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라믹 지하드, 즉 PIJ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란은 가자 지구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종파들을 무장 집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간접 전쟁을 벌리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이제 궁금증 중에 하나는 그래. 반군들이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나와서 이것들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강 군대라고 꼽히는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너무 쉽게 이제 무력화되고 탱크도 뺏기고 각종 차량도 뺏기고 그다음에 초소라든지 이런 걸 점령당하고 도망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꽁꽁 묶어놓고 있었나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즉,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무력했나? 왜 무력했나?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가자 지구의 방벽, 을 우리나라 이 휴전선 그리고 DMZ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방벽 뒤에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이 있고 그 다음에 지뢰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완전 요새화 시켜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방벽으로 여기를 막아놓고 철조망을 군데군데 세워놔서 장애물로 설치는 해놨지만 실제로 그러한 방벽을 부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튀어나온 세력들을 제어할 만한 대규모 지뢰밭이라든지 조직적인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자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공간이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DMZ를 관리하듯이 꽁꽁 싸매서 지뢰밭 각종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설치할 만큼의 비용을 투자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양팔 벌려 하면은 딱 손에 맞을 정도로 병력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 없었던 거죠. 즉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력이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동 타격대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이 대규모로 방벽을 부수고 튀어나왔을 때 이것들을 그 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는 대비는 당연히 이제 안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제 문제가 점점 이제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가자 지구 주변에 있던 베테랑 병력들이 이제 그 요르단강 서안 지구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 가자 지구 인접 지역에는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들이 대거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된 것도 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가자 지구 주변은 우리나라 DMZ와 다르다. 즉 나오고 난 다음에 지뢰밭이라든지 대규모 장애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기동력을 가진 병력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이 이것을 조기에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 나오는 게 그러면 이 하마스 뒤에 그러면 이란이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를 언론 보도를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에 따르면 이제 지난 8월부터 이란과 하마스가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한번 하자. 라는데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규모 공격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한 2달 동안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2일 날 최종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제 합의를 보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옆에서 들여다본 것처럼 아주 상세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이제 베이루트에서 이제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제 4개 무장단체 대표, 그 다음에 이란의 이제 공화국 수비대 장교들이 이제 상호 모여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고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이제 하마스의 어떤 이런 공격은 이제 뒤에 이란에 의해서 잘 조직화된 그러한 공격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거에 합당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겠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일단은 선을 긋고 나섰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증거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은 하마스, 테러 집단인 하마스에 의한 단독 공격 아니겠는가 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인터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그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란이 잘 키워놓은 이제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이런 이제 그 용감하고 경험이 많은 자기들 입장이죠. 이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군과 지상전을 벌이면 이스라엘군은 잠시 공세를 펼치다가 그만 두고 이제 후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란이 하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유인해서 지상전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작전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미국도 그리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10월 10일 이 현 시점까지는 일단은 이번 공격은 하마스의 단독 공격이다라고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주도했나라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자 신문에 많이 나왔지만, 이제 무하마드 데이프라는 이름의 하마스 지도자가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이프라는 뜻은 이제 게스트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라서 자기 자녀를 잃고 자기도 이제 팔과 다리를 잃는 이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이제 양반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거처를 옮기면서 다른 집에 동가식 서가숙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즉 누구한테나 맨날 손님으로 대접받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무하마드 데이프라는 이 양반은 탄제조,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무기 전문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파 싸우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더 많은 로켓을 더 저렴하게, 더 신뢰성 있게, 더 멀리 날리는데 집중을 하면서 그 성과를 보여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추종자들이 많이 붙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196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0세 내외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알려진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희미한 사진 한 장 정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유일한 이제 사진인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 무하마드 데이프는 그동안에 이제 이 가자 지구 내에서 정말 포위된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뭔가 로켓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한 3만 발 이상의 로켓탄을 이제 생산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한 이제 그러한 활동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주도는 이제 무하마드 데이프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주도를 했는지, 하마스 내에 이제 다른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또 이 사람을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아마 알려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마스가 얻는 이득이 과연 뭐냐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전투, 테러 다 뭐 무슨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쓸데없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마스처럼 가자 지구라는 특정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집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단이 그냥 심심해서 로켓탄을 날리고 그냥 복수심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더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아랍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구축, 그 다음에 이제 타협 같은 이런 이제 양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사고를 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었죠. 즉 외교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냥 정상적인 관계로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제 수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양쪽에 대한 안전보장, 안보보장을 이제 책임지고 나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동의 질서는 또 한 번 이제 크게 요동을 치게 되는 거죠.
지난 8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스라엘의 치열한 대립이 일단은 막을 내리고 양쪽이 평화와 공존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하마스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고립되는 이제 그러한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더 진전이 되기 전에 팔레스타인 문제, 사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과정에서 양쪽 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적당히 덮고 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부상을 시키는 게 이제 하마스의 이제 목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미제 무기에서 마구마구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질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즉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아랍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우디가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양보, 그다음에 타협책을 얻어내지 않고서 수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접근을 하고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큰 이제 판단이라기보다는 하마스 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자지구 2007년 이후에 이제 가자지구에 지금 이제 한 15년 이상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죠. 가난하고 직업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열악한 감옥 같은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촉발하는 집단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마스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적절한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이런 일을 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영토를 장악하고 많은 영토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지구, 그 다음에 요단강 서안 지역에 이제 있는데, 이 규모가 훨씬 땅덩어리가 큰 요르단강 서안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파타, 어떻게 보면 이제 온건 팔레스타인 이제 정치 집단이 현재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들이 많죠. 그래서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자 지구를 벗어나서 훨씬 큰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화끈한 공격, 그리고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사실 올해 초부터 이 그동안에는 비교적 얌전했던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충돌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극우파 정치인들이 촉발한 그러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렬한 분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 배후에 하마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부 정치적 이런 입장,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당신들을 대표하는가, 누가 이스라엘과 맞설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결심을 하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내일은 없다라는 식의 무지막지한 이제 공격을 가했고,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보복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눈을 넓혀서 볼 필요는 있는 나라는 이제 이란이죠. 이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말폭탄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수도 없이 서로를 지도상에서 지웠다 살렸다를 여러 번 한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들을 했고, 그를 위해서 핵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이란이 가진 핵무기에 의해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진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들을 실용화시키는 단계 이전에 이것을 타격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결국 중동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국가인데,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4개의 전선이라는 전략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북쪽으로는 이제 레바논 이렇게 이제 가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3개의 전선을 통해서 그동안에 공격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남부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부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서는 헤즈볼라를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북부 지방을 괴롭히는 작업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가자 지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로켓을 통한 장거리 공격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리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포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4의 전선, 4번째 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서 붕괴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해오고 이제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조직적으로 프락시 대리인들을 통원해서 압박을 해오는 그러한 전술을 이제 구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란은 본인들이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꾸준하게 괴롭히면서 힘을 쭉쭉 빼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란이 일일이 도와주고 무기를 공급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 등 이제 대리인 프락시들의 이제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해왔고, 그것들이 이제 로켓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한 번의 동시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붕괴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왔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하마스 공격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이란의 전략이 상당 부분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당장 이란을 이제 공격하거나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더욱더 이제 악화되는 그러한 길을 걸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다각도로 이번 이제 사태의 원인,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답들을 나름대로 한번 제시를 해와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한 1-2주 정도는 대놓고 이제 가자 지구 그리고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의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보통 보면 일방적으로 이러한 공격을 당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위권 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대규모 병력,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해서 점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지금 일단은 보복을 하고 나서는 게 당연한 건데, 딱히 마음에 드는 옵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2가지 정도의 이제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뭐냐?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응징,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의 협상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일단은 공군력을 동원해서 가자지구 그리고 이제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제 가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육군 병력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해서 전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일부 거점들, 하마스의 어떤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지하에 있는 이제 지하 통로들을 파괴하고 무기고들을 폭파시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인접국가, 이집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집트 또는 카타르 등의 이제 아랍 국가들의 중재를 받아들이면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휴전이란 있을 수 없고 하마스 그리고 가자 지구를 지도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인데, 왜 이런 협상이라는 단어가 벌써 등장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은 뭐냐?
대규모 인질이 이제 납치돼서 가자 지구에 지금 억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의 태도를 이제 보여왔고, 이를테면은 자국민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하고 있던 테러리스트 교환을 할 때 이를테면 이스라엘 군 한 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500명, 1000명 이렇게 교환하는 모습들을 종종 있었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인 한 명의 목숨은 팔레스타인 100명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마스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납치돼 간 이제 사람들의 규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없는데 대략적으로 500명 또는 이제 많게 잡으면 1000명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납치돼서 가자 지구에 지금 억류돼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부적인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납치되어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순교자로 간주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시점에서의 응징, 그 다음에 협상 병행,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일단은 유력한 옵션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가자 지구에 있다가 가자 지구에 이제 이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너무나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2005년에 이제 철수를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000여 명 가까운 이제 사망자, 그다음에 1000여 명 가까운 납치,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이걸 다시 또 내버려 두고 미래의 불씨를 내버려 두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이번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가자지구 전역을 확실하게 점령을 하고 하마스를 발본 세곤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듣기에는 이런 두 번째 옵션이 매우 시원합니다. 그래, 발본 세곤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미래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일정 부분 피해는 감내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듣기에는 이게 되게 시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려면 이제 막대한 희생을 이제 감내해야 됩니다. 전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자와 방자,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들의 전력 차가 클 때 가장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가전이죠. 시가전은 한쪽의 전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들을 상당히 좁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효과를 이제 거두는 게 시가전인데, 가자지구 230만 명이 몰려 사는 이 지역에서 시가전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희생을 이제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군 그러면은 이제 천하무적,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적은 피해로 때려 부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군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군은 강력한 군대이긴 합니다만 몇몇 분야에서는 취약한 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보병에 대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이제 1000만 정도 되는 이제 작은 집단인데,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났을 때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병의 병력 규모가 작고, 보병을 지금 러시아군이나 이런 군대처럼 과감하게 밀어넣어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식으로 과거에 이제 체첸에서 완전히 그루즈니를 이제 평탄화 시켜버리는 대규모 포병 전력을 동원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전술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일단은 그래, 하마스가 너희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으니까 너희들도 보복하는 게 맞아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비례성 원칙,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국제 여론이 과연 그걸 지켜보고 있겠느냐 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들을 동원한 인간 방패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관례나 정황들을 봤을 때 보면 적절한 제한전 그리고 협상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 옵션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번에는 이제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 피해를 봤는데 하마스라는 집단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 쟤네들하고는 이제 같이 살 수가 없고 무슨 수를 쓰던 저 집단을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당연히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 즉 전면적인 점령과 철저한 발본 세권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군을 대거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자 지구 주변 지역에 이제 투입을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부 지역, 즉 그 레바논하고 접경 지역인 이 지역에 하마스보다 훨씬 강한 군사 집단인 헤즈볼라가 동원이 돼서 대규모 포격전 그리고 대규모 침투 이런 것들을 가하는 양동 작전을 이제 벌일 경우에 이스라엘군이 양쪽 전선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지상전을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또 의문이 또 제기되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단은 군사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쓸어버리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제일 큰 고민은 저 하마스라는 집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뭐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동안에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하마스라는 집단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인정을 해온 거죠. 실제로 이제 카타르 정부 같은 경우는 하마스에 대해서 그동안 3천만 불, 매월 3천만 불씩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줘 왔던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즉, 카타르 정부가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원조를 이제 해왔고, 이것들은 당연히 하마스의 이제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 그동안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것을 막으려는 뭐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 별로 해오지 않았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마스라는 집단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정치 세력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무시해오는 전술을 채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것들을 다 틀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직접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서 이거를 통치한다? 이거는 또 쉽지 않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자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의 공식적인 영토 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무한정 직접 통치를 할 수는 없어요. 뭐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인명 피해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라믹 지하드와 같은 새로운 단체들이 제3, 제4의 단체들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이 중간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수한 반군 세력과 이스라엘이 계속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좋아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첫 번째 옵션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하마스의 승리로 또 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야 내가 알던 이스라엘은 저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동안에 뭐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하나의 피해를 주면 1000배, 100배의 어떤 피해로 상대방을 겁을 내서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나라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100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해봤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제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속이 무한정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적절한 수준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억지력을 매번 100배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하나의 공격을 가하면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20배, 어떨 땐 5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좀 만만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난 1990년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 30년 가까이 게릴라전들을 쭉 지속을 하면서 이 반군 이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이 됐다?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한 거미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줄을 쫙 쳐놓으면 힘없는 나비, 나방 이런 곤충들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은 얽어매고 옥죄는 그러한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큰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주먹이나 발로 이제 막 거미줄을 그냥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약한 거미줄이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인식들을 이제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점점 많이 된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지금 무력을 행사하는 와중에서도 머릿속을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공격, 그다음에 보복에 대해서 주변 국가 많은 국가들의 이제 태도들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마스를 규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런 나라까지 여러 입장들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이것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표시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은 하마스 규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양측의 자제를 촉구.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하마스 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장 표명을 안 함.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겠고요. 대충 보면 그럴싸해, 그럴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쭉 보면 대부분 당연하게 보이는데 조금 뜻밖의 나라가 이제 저 호주 옆에 있는 이제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같으면 파이브 아이즈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호주와 더불어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할 것 같은데 중립적인 어떻게 보면 양측 자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뜻밖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고기를 중동 지역에 이슬람 쪽에 이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국가별 입장은 상당히 이제 다양하고요. 주요 국가들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입장을 지지를 하고 모든 지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지중해 동부로 파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고부동하게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군수품을 지원하는 작업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입이 씁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네타냐후가 이끄는 극우파 정당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극우 집단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 간의 이제 면담 이런 것들도 그동안 거부하고 상당히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그러한 태도를 이제 180도 바꿔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맞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일 이제 관심이 되는 나라는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의 공격 이후에 외교부가 나서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 어떤 하마스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어떤 이러한 가열찬 공격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하마스의 배후 또는 하마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시하거나 지시하도록 독려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공식적으로 한 거 없어.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냐.
뭐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하마스를 조정을 해서 이러한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거기에 합당하는 증거를 들고 와라. 괜히 오버하지 마라. 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EU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확고부동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EU 당국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EU는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EU에서 현재 보여주는 태도는 뭐 좌고우면하는 것 없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라든지 걸프 연안의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 태도가 좀 재밌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태가 이제 발생하면서 외교 당국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내용을 보면 이 성명이 도대체 뭐지? 이거 도대체 왜 발표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을 알린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표명인 거예요. 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중 중립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하지만 어떤 단계가 되면 내가 개입할 수도 있다. 라는 시그널 정도를 보낸 거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사우디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구나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제 뭐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수교했던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바레인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태 진정을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뭐 이게 한두 번 해보냐 이런 장사 1, 2주 정도 지나면 뭔가 휴전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자국이 움직여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10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몇몇 국가들을 뻔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제 패가 넘어왔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이제 무장 공격, 공세, 그 다음에 반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이제 바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이 미래에 궁금증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를테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내 대규모 병력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하루에 수백 단위의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도 거의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이제 매일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제 전개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뭐 이스라엘의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대규모 시가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스라엘 군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뭐 군 장성들이 일반 알보병들하고 똑같은 군장, 소총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지시하고 독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영상들이 이제 물론 선전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어떻든 간에 대규모 희생을 감내할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얼마만큼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희생을 수반하고라도 일단은 가자 지구를 정리를 해야 된다.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것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 즉 대규모 병력의 손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 인질들을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서 다시 데려오거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시가전을 전개한다라고 이제 전개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제 가자 지구를 계속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해서는 정착촌 건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여러 이슈들이 되고 있는 거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에 대한 명분도 있는 데 비해서 가자 지구는 이제 그러한 명분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땅은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점령해서 영토로 병합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자 지구를 막대한 피해를 입고라도 일단은 시가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가자 지구를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체제로 만들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힌 입장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니들하고 같은 하늘에 살 수 없어. 라고 한 하마스 같은 집단이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맞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시 아이 그래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니들은 들어먹지 않을 테니까 우리도 너희들한테 신경 안 쓸련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삼스럽게 다시 급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가 명백한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시선을 넓혀보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현재는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단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9.11 직후의 이제 모습인 거죠. 뭐 그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뭐 92%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 보였고 현재 이스라엘도 이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격렬하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인 입장 대립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아주 극렬한 대립을 보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 일사불란하게 동원령에 대해서 소집에 응하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이제 모습들이 쭉 연출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연 이제 이것들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도록 했느냐라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누가 잘못했느냐 라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즉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놈을 두드려 패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는 궁금증,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우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중도파에 대한 양쪽에서 책임 전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도파 현재 이제 야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극우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쓸데없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대해서 정착민들을 밀어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 소요 사태를 유발을 했고 그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의 병력 그 다음에 정보력 이런 것들을 서한지구로 집중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극우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라든지 우파 지금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올해 당장 준비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봤을 때도 몇 년 동안 하마스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들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선거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문제는 전 정권의 책임 아니냐? 니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저 가자지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왜 몰랐냐? 누가 저 책임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지난 2021년 이후에 2년 가까이 그 가자지구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던 전 정권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현재는 전쟁 그리고 공동의 적 앞에서 이러한 정치적 입장 차이는 다 물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공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똘똘 뭉치는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부적인 정치적인 대립, 파벌 이런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더 복잡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드려봤습니다.
사실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진행이 돼야 된다, 지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누구의 책임일까를 둘러싼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8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2023년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중동 지역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고 또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상당히 찹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사태가 빨리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고 중동 지역에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돼서 가자지구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면서 가자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동지중해의 홍콩 같은 그러한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무모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 꿈을 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당국의 관계자분들을 한번 모셔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다 솔직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긴 시간 동안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이 나자말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좀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다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